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아무래도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는 헌재가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일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헌재가 지금까지 모습 그대로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단 겉으로 헌재가 얘기하고 있는 입장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뭐 그대로 우리의 길을 간다. 뭐 개는 지져도 귀찮은 거야 뭐 가는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거와 다르게 실제 헌재 내부의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오던데 그 얘기들을 갖다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헌재가 공식적으로 보였던 입장은 제일 첫 번째 내놨던 공보관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다. 헌재가 헌재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안 썼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결정이 나온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그러면은 탄핵 심판을 맨날 평일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평일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평일을 여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이렇게 됐겠지 뭐 그냥 막 대충 해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상 모든 수사의 지금 기반, 모든 수사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공수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검찰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만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었다가 그거를 공수처가 억지로 가져가 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했던 것 같은 경우는 한 6건 정도의 고발을 만들어냈는데 그 6건 정도의 고발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만 했던 것이지 사실상 수사의 모든 주체는 누구였던 거예요? 공수처였던 겁니다. 물론 모든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검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뭐 자존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 수사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수사의 내용도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참학을 해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경찰이 그래 고발했던 6건 이거 일단 가지고 와. 그리고 공수처가 했다라고 하는 수사 내용 일단 가지고 와봐. 그럼 이거 두 가지만 딱 조합해가지고 기소 불기소 결정하겠다. 이랬습니까 검찰이?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의 내용이 너무나 없고 너무나 엉망진창이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수사를 할래.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두 번이나 법원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법원이 그걸 두 번 다 기각을 시킨 것이죠. 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럴 만큼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검찰이 결국을 해서 자기가 재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했던 내용만을 바탕으로 기소했고 그것만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쓴 거잖아요. 법원이 그것까지도 다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의 주체는 누구였던 거예요? 공수처. 검찰이 수사를 했던 내용은 한 톨도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구속기간을 10일도 연장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헌재가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럼 답변해 보세요.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지금 평일을 열고 있다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변론 기간 동안에 나왔던 모든 증인들, 모든 증거들 다 누가 확보하고 다 누가 수사했던 내용이에요? 공수처가 수사했던 내용입니다. 그 증언들과 그 증거들은 싹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헌재가 요번 주 금요일 날 뭐 예상이 됐던 것처럼 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제가 봤을 때 헌재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헌재도 그렇고 지금까지 절차적인 논란이 너무 많지 않았냐? 언제까지 이거를 갖다가 방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그냥 변론을 시작하자. 처음부터 그냥 변론을 재개하자.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웅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기소, 공소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다. 공소 기각을 시킬 수도 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경찰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웅이 누군지 아시죠?
김웅이라고 하는 인간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게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뭐 우호적인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누가 보든지 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웅조차도 그 지금 금태섭조차도 형사재판조차 공소 기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지사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번에 이상민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헌재는 변론을 제기하고 정부 민주 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는데 원하는 바가 이제 뭐라는 거겠습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거 이거 들어주는 게 맞다. 변론 제기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 보완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국민적인 요구가 이렇게나 많고 그냥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분명히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탄핵 심판한다. 어느 국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조차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헌재가 그러면은 야 그래 좋아 변론 제기를 하겠어라고 해가지고 변론 제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변론 제기를 하려면 날짜부터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형사재판이랑 이거를 갖다가 막 빼는 상태로 해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 측과 조율을 해야 돼. 날짜를 조율하는 것만 좋기 2주 가까이가 걸릴 거고요. 변론 준비기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변론 이런 것들의 뭐 증거 같은 거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형사재판부가 공수처가 했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건 뭐고 그거와 연관이 안 되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을 또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마 좋기 2주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일, 변론 자체가 시작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가까이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론 기일이 잡혀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0일차까지 변론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한다라고 할지라도 두 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총 합친다면 얼마나 걸리게 되는 거예요? 3달 가까이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3월 달인데 3달 가까이나 시간이 걸리면 6월 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10,000,000% 정도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10,000,000의 확률로 그게 인용이 된다라고 해도 그 이후로부터 이 두 달 정도 있다라가 대선이 열리게 되니까 거의 한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8월 달에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때까지 살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문영배가 됐거나 이미선이 됐거나 이 사람들이 꿈꿨던 건 뭡니까?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씹어라. 뭐 국민들이 뭐라고만 난동을 부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일단 우리는 그냥 뭐 진행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살판이 나는 것이니까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진행을 시켜. 이게 지금까지 헌재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변론 재개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되겠죠. 이재명 자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한 달만 이게 늦춰진다라고 할지라도 한 달만 늦춰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사라지게 돼요? 이미선과 문영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4월 17일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영배랑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그때다 보니까 4월 18일 전날 빨리 탄핵 심판을 하려고 한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헌재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이렇게나 쌓이게 됐던 것이고 참다가 못 참고 중앙지법의 지부장 판사가 나서가지고 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못을 막는 지금 지경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변론 제기를 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변론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탄핵 심판을 밀어붙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가 사라지겠죠. 미쳤냐 너네 진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수사의 주체는 공수처 그 자체였는데 처음이자 끝 모든 것들이 공수처였던 것인데 공수처는 우리가 증거 채택으로 안 했으니까 윤석을 탄핵시킬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도대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조차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헌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남아있는 유일한 옵션은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 변론 재개밖에 없다. 근데 변론 재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문영배랑 이미선이 나가리가 된다. 8명 가운데 두 사람이 그렇게 나가리가 되게 된다면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관은 언제 또 임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또 남아있는 재판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임명 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리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무리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결론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다면 진짜로 제가 보기에 헌재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경고나 협박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